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뉴스 보셨나요? 코로나가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한동안 줄면서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최근 들어 다시 병원과 보건 당국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과 기저질환자 사이에서 입원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번 유행의 특징은 단순히 환자가 많아졌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해 전파력이 더 강해졌고 회복 이후에도 오래가는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보다 더 지치고 더 느리게 회복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주변에서 코로나에 걸린 뒤 기침이 몇 달이나 계속되거나 머리가 멍해서 집중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런 증상이 바로 롱코비드, 즉 코로나 후유증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코로나에 걸린 사람 중 약 10%에서 30%가 후유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결코 드문 일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방치하다가 만성질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렇듯 코로나는 단순히 호흡기 질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깊은 곳까지 영향을 미치는 병입니다. 폐와 기도뿐 아니라 혈관, 심장, 뇌, 면역계까지 손상을 주며 한번 감염되면 몸의 균형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볍게 지나가지만 또 다른 사람은 일상생활이 무너질 정도로 후유증을 겪게 되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코로나를 여전히 경계하고 관리하는 태도입니다. 다시 유행이 시작된 지금, 우리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코로나가 남기는 후유증의 실체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면역 관리와 회복 습관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단순히 기침과 발열로 끝나는 흔한 감기와는 다릅니다. 처음 발견되었을 때는 주로 호흡기를 공격하는 병으로 알려졌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의학계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바이러스가 호흡기를 넘어 혈관, 신경, 심장, 뇌, 그리고 면역계까지 전신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코로나가 무서운 이유 중 하나는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누군가는 가볍게 앓고 지나가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며칠 사이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 질환처럼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감염 후 회복 속도가 느리고 후유증도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같은 바이러스에 감염돼도 개인의 건강 상태와 면역력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는 단순한 호흡기 감염병을 넘어서 혈관 질환 유발자이기도 합니다. 바이러스가 혈관 내피세포를 공격하면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고 이로 인해 혈액순환이 방해받습니다. 그 결과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보고되었습니다. 즉, 폐에서 시작된 감염이 결국은 심장과 뇌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코로나는 면역계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교란자입니다. 원래 면역체계는 외부 침입자에 맞서 몸을 지켜야 하지만 코로나에 감염되면 지나치게 과잉 반응하거나 반대로 힘을 잃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 환자들은 회복 이후에도 피로감, 호흡곤란, 두통, 기억력 저하 같은 증상이 남게 됩니다. 흔히 브레인 포그라고 불리는 현상도 이런 면역계 이상과 염증 반응에서 비롯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의 또 다른 특징은 변이 능력입니다. 바이러스는 시간이 지날수록 끊임없이 형태를 바꾸며 면역을 회피하려 합니다. 한번 걸리고 항체가 생겼다 해도 새로운 변이에 의해 다시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 차례 확진된 분들이 있고 매번 증상의 양상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즉, 한번 걸렸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연령과 생활습관 역시 코로나의 위험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20에서 30대 젊은 층은 대체로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지만 40대 이상 중장년층은 상황이 달라집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부족한 운동, 불규칙한 수면, 과체중 같은 생활습관 요인들이 코로나 감염 이후 회복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실제로 국내외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확진자의 상당수가 회복 이후에도 심한 피로, 두통, 집중력 저하를 호소했습니다. 코로나가 위험한 이유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감염력이 점점 강해지고 치명률은 낮아졌다 하더라도 후유증이 남는 비율은 여전히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짧게는 몇 주, 길게는 수개월 이상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후유증 때문에 코로나는 단순히 지나가는 감기가 아니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즉, 코로나는 우리 몸 전체를 위협하는 다면적인 바이러스입니다. 호흡기에서 시작해 혈관과 심장, 뇌까지 건드리고 면역계까지 혼란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연령, 건강 상태, 생활 습관에 따라 달라지지만 누구도 완전히 안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예전에 걸렸으니 이제 괜찮다는 아니란 생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다시 유행하는 지금, 코로나를 경계하고 예방하며 감염 시에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뒤 회복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 바로 롱코비드, 즉 코로나 후유증입니다. 이 용어는 코로나 감염 이후 4주 이상 증상이 지속되거나
새롭게 나타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 세계 코로나 생존자 중 약 10%에서 30%가 롱코비드를 겪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이는 단순 일부 사례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겪는 현실적인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가장 흔하게 보고되는 것은 만성적인 피로감입니다. 코로나에 걸린 이후 아무리 자도 피곤하다, 잠에서 깨도 몸이 무겁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체력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몸속 면역체계와 에너지 대사가 코로나로 인해 장기간 교란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호흡 곤란도 대표적인 후유증입니다. 코로나는 폐뿐만 아니라 혈관에도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 결과 폐활량이 줄어들고 산소 교환 능력이 떨어져 계단을 조금만 올라가도 숨이 차거나 운동을 오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층에서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후유증은 뇌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른바 브레인 포그라고 불리는 현상인데 머릿속에 안개가 낀 듯 흐릿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증상을 말합니다. 코로나 이후 기억력이 저하되고 일을 처리하는 속도가 느려졌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코로나 감염자가 인지기능 검사에서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는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심리적 문제가 아니라 실제 뇌의 염증 반응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합니다. 정신적인 후유증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불안, 우울, 불면증이 코로나 후유증으로 자주 보고됩니다. 코로나 자체가 우리 몸의 신경계와 호르몬 균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분 변화가 생기기 쉽습니다. 게다가 감염 경험에서 오는 두려움, 격리 생활로 인한 고립감도 정신적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이런 증상은 단순히 개인의 마음가짐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코로나가 남긴 흔적일 수 있습니다. 심혈관계 문제도 있습니다. 코로나는 혈관 내피세포를 공격해 혈액을 끈끈하게 만들고 혈전이 잘 생기게 합니다. 그래서 회복 후에도 가슴 두근거림, 흉통, 부정맥 같은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한 경우 심근염이나 뇌졸중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소화기 계통도 영향을 받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거나 설사, 식욕부진 같은 증상이 코로나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장내 미생물 균형이 무너지고 염증 반응이 이어지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결국 코로나는 호흡기 바이러스에 머무르지 않고 전신을 흔드는 다중 공격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후유증이 나이나 건강 상태에 관계없이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건강하던 30대 직장인이 코로나 이후 집중력 저하로 일을 잘 못하게 되었다는 사례, 50대 주부가 감염 이후 몇 달 동안 심한 피로로 일상생활이 힘들어졌다는 사례 등 다양한 연령대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물론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자는 더 큰 타격을 입지만 젊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러한 후유증이 삶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일상적인 업무 능력이 떨어지고 운동 능력이 제한되며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건강하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몸의 한계를 느끼면서 불안과 무력감을 크게 경험합니다. 결론적으로 코로나 후유증은 단순히 불편한 증상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코로나를 단순한 감기처럼 여기고 방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후유증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 혹은 나타났다면 빠르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코로나를 대하는 태도를 달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코로나를 막는 가장 중요한 무기는 바로 우리의 면역력입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존재하더라도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감염을 피하거나 후유증을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면역관리와 생활 속 예방습관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식습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집니다. 특히 면역세포는 단백질을 원료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살코기, 달걀, 생선, 두부, 콩류 같은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면 면역세포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과 미네랄 역시 면역 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감귤류, 키위, 파프리카, 브로콜리 같은 채소와 과일을 꾸준히 먹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D는 면역세포 활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햇볕을 쬐거나 연어, 고등어 같은 기름진 생선, 달걀, 노른자 등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아연 역시 감염 방어에 중요한데 굴, 소고기, 견과류에서 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물도 빠질 수 없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체내 노폐물을 배출하고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해 바이러스 침투를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루 1.5리터 정도의 물을 나누어 마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카페인 음료나 당분이 많은 음료는 오히려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물이나 허브차를 권장합니다. 운동 역시 면역력 유지에 큰 힘이 됩니다. 가벼운 유산소 운동은 심장과 폐의 기능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면역세포가 몸 전체로 잘 퍼지게 돕습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활동이 적당합니다.
또한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근육량이 늘어나면서 기초 대사량이 증가하고 전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꾸준하고 적절한 강도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면역세포는 밤 동안 회복과 재생을 거칩니다. 하루 7시간 내외의 규칙적이고 깊은 수면은 바이러스에 맞설 수 있는 몸을 만들어줍니다. 수면 부족이 반복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해 면역력이 크게 저하됩니다. 따라서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고 잠자기 전 스마트폰이나 TV 사용을 줄여 수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고 면역계가 염증 반응을 일으키며 쉽게 지치게 됩니다. 명상, 요가, 가벼운 산책, 음악 감상처럼 자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활동을 일상 속에서 실천해보세요. 심리적 안정을 찾는 것만으로도 면역세포의 활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생활 환경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코로나는 공기를 통해 전파되므로 환기를 자주 하고 실내 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손 위생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특히 눈, 코, 입을 만지는 습관을 줄이는 것이 감염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예방 방법은 백신 접종입니다. 백신은 면역 체계가 바이러스에 대응할 준비를 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백신을 맞아도 감염을 100% 막을 수는 없지만 중증화와 사망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특히 60대 이상, 기저질환자, 면역 저하자는 정기적으로 권장되는 접종을 확인하고 맞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코로나 예방은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건강 습관을 꾸준히 지키는 데 달려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적당히 운동하며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위생을 챙기는 것.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기본이야말로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른 바이러스와 질환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무기입니다. 코로나에 걸린 뒤 회복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기침, 피로, 호흡 곤란 같은 후유증을 겪으며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따라서 감염 후 회복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충분한 휴식과 점진적인 활동입니다. 코로나를 앓고 난 직후에는 몸이 크게 소모된 상태입니다. 무리해서 일상으로 복귀하거나 갑작스럽게 운동을 시작하면 회복이 늦어지고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짧은 산책으로 시작해 조금씩 활동량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세심하게 관찰하면서 피로가 심해지면 반드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호흡기 회복을 돕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코로나는 폐와 기도를 손상시켜 산소 교환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따라서 호흡법 훈련이 도움이 됩니다. 코를 통해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술을 오므려 내쉬는 입술 오므리기 호흡법은 폐활량을 회복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가슴을 열고 어깨를 이완하는 스트레칭을 병행하면 호흡 근육이 강화됩니다. 영양 관리 역시 회복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바이러스와 싸운 뒤에는 몸속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많이 소모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균형 잡힌 식단으로 영양을 보충해야 합니다. 단백질은 근육과 면역 세포 회복에 필수적이므로 매 끼니마다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C와 E 같은 항산화 영양소는 세포 손상을 줄여주고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 탈수를 막고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적인 회복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코로나 후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이나 불안을 경험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니라 실제로 신체적 사회적 요인에서 비롯된 현상입니다. 이럴 때는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하고 사회적 교류를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명상이나 호흡 훈련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는 습관을 들이면 정신 건강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인지기능 회복을 돕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브레인 포그를 경험하는 분들은 머릿속이 흐릿하고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호소합니다. 이때는 독서, 퍼즐 맞추기, 글쓰기 같은 활동으로 뇌를 자극하는 것이 좋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꾸준히 뇌를 사용하는 훈련을 하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회복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면 관리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 회복기에는 특히 깊은 잠을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은 면역계와 신경계가 재정비되는 시간입니다. 잠자기 전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규칙적인 수면 리듬을 유지하면 회복 속도가 빨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코로나를 겪은 뒤 몸의 변화나 후유증 때문에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회복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작은 변화를 실천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체력과 정신 모두 점차 회복됩니다. 긍정적인 태도와 꾸준한 관리가 장기적인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결국 코로나 회복 습관의 핵심은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꾸준히라는 세 가지 원칙입니다. 몸과 마음을 동시에 돌보는 생활 습관이 후유증을 줄이고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라는 거대한 파도를 여러 차례 겪으면서 중요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코로나는 단순히 한번 감염되고 끝나는 바이러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복 이후에도 우리 몸과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기며 삶의 질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코로나를 과소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젊으니까 괜찮다, 한번 걸렸으니 다시는 안 걸린다라고 안심하지만 실제로는 재감염과 후유증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계속 변이하고 면역력은 생활 습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누구도 완전히 안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나친 두려움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예방과 생활 관리, 그리고 건강한 습관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코로나로 인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면역력을 지키는 습관은 코로나뿐 아니라 다른 질환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과 채소, 과일을 고르게 섭취하고 수분을 충분히 마시며 하루 30분 정도의 꾸준한 운동을 하는 것? 이 단순해 보이는 습관이 실제로는 가장 강력한 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거나 스트레스가 쌓이면 우리 몸은 면역 방어력을 잃게 됩니다. 규칙적인 수면, 리듬을 유지하고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는 것이 코로나 예방과 회복에 결정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코로나 이후 후유증을 겪는 분들에게도 희망은 있습니다. 호흡법, 점진적인 운동, 뇌 자극 활동, 사회적 교류와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회복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몸과 마음은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우리가 평생 경계해야 할 존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둘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우리의 면역력은 강해지고 후유증의 위험은 줄어들며 삶은 더 건강하고 활력있게 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균형 잡힌 생활입니다. 코로나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더라도 대비하고 관리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건강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야말로 그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선택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게는 물 한 잔 더 마시는 습관, 조금 일찍 잠자리에 드는 습관, 그리고 하루에 1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습관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 여러분의 코로나 대응력과 전반적인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는 언젠가 사라지는 적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함께 관리해야 할 동반자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대신 지혜로, 무기력 대신 꾸준함으로 맞서야 합니다. 그 길이 바로 우리 모두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작은 깨달음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